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긴급하고도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자산시장의 가장 강력한 보루이자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금과 은, 이 귀금속 시장에 그야말로 피해 금요일과 암흑의 일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고 커뮤니티마다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견고해 보이던 금값을 하루아침에 9% 넘게 떨어뜨리고 은값을 무려 30% 가까이 폭락하게 만든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수라장의 실체와 그 이면의 원인,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취해야 할 행동 강령까지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최고조였습니다. 국제 금값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500달러 선을 돌파하며 황금의 시대가 온 것 같았고, 은 역시 온스당 120달러를 넘어서며 수십 년 만에 유례없는 불꽃 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부터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하룻밤 사이 9% 가까이 빠지며 4,800달러 선으로 후퇴했고, 은은 더 처참했습니다. 단 하루 동안 무려 26%에서 30% 사이의 낙폭을 기록하며 1980년 이후 최악의 날을 경신했습니다. 그야말로 차트가 수직으로 꺾인 수준이 아니라 부러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트리거는 바로 미국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의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케빈 워시가 누구입니까?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매파, 즉 인플레이션 파이터이자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과거부터 연준의 비대해진 자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동안 금과 은이 미친 듯이 올랐던 배경에는 조만간 금리가 크게 내릴 것이고 달러 가치는 떨어질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는데, 케빈 워시라는 거대한 장벽이 나타나자 그 믿음이 한순간에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첫째, 달러 인덱스가 폭등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전 세계 돈이 다시 달러로 몰려든 것이죠. 금과 은은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둘째,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습니다. 이자가 없는 금과 은에 비해 이자를 주는 국채의 매력이 높아지니 투자자들이 대거 귀금속을 팔고 채권으로 갈아타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더욱 뼈아픕니다. 바로 과도한 레버리지와 투기적 포지션의 청산입니다. 지난 몇 달간 금과 은이 폭등하자 많은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즉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선물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중국 세력의 투기적 매수세가 엄청났는데요. 가격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자 이들에게 마진콜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금이 부족해지니 강제로 팔아야 하는 물량이 쏟아졌고, 그 매물이 다시 가격을 내리고 또 다른 강제 매각을 부르는 폭락의 악순환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 은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하는 중국이 은 수출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공급망 불확실성이 오히려 시장의 공포를 자극해 일단 현금부터 확보하자는 투매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네 번째로 짚어볼 점은 인도의 상황입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금 소비국 중 하나죠. 마침 인도 정부의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관세 인하 루머가 돌았습니다. 금 수입 관세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현물 수요가 일시적으로 멈췄고, 이것이 글로벌 하락세와 맞물리며 인도 시장에서도 금과 은 가격이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전례 없는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결국 대외적인 통화 정책의 변화와 내부적인 투기 거품의 붕괴가 동시에 터진 퍼펙트 스톰이 발생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금과 은의 시대는 끝났으니 다 팔고 도망가야 하나?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폭락은 펀더멘털의 붕괴라기보다는 과열된 시장의 강제적인 조정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금이 온수당 $6,000까지 갈 수 있다는 중장기 전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즉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의 불안정한 상황은 여전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은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필수적인 산업재입니다. 최근의 폭락은 선물 시장의 장난질과 과도한 투기 세력이 빠져나가는 과정이지 은의 실질적인 산업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폭락을 줍줍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칼날이 떨어질 때는 잡는 게 아니라는 격언이 있죠. 지금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 당장 감정에 휩쓸려 손절매를 하거나 혹은 반등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물타기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시장은 케빈 워시 지명 이후의 실제 정책 변화를 지켜보며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물금이나 은을 보유하고 계신 장기 투자자라면 과거에도 이런 일시적 폭락 이후에 더 큰 상승이 왔음을 기억하며 평정심을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반면 선물이나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증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충격적인 폭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강력한 안전자산이라도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것은 없으며 시장에 탐욕이 가득 찰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국제 금값과 은값의 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공포에 질려 눈을 감지 마시고 이 혼란 속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해안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길에 제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